안녕하세요. 오늘도 공부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오늘은 서울 국산마 5군 중에서 바로미터가 추천하는 복병마 10마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여러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시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가릴 것 없이 모든 분들이 다 힘들어 하시는데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을 응원해 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글로벌 왕자입니다. 부마는 컬러즈 플라잉이고요. 오마는 로쿠, 마필가는 4,500만원의 마필입니다. 질주 습성은 선행형 선인마입니다. 국산 육군에서 연속 2착으로 승군한 마필이며 승군 이후 거리를 늘려 출전했지만 아직은 적응을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특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인 마필입니다. 즉, 순발력이 우수한 마필도 아니고 막강한 추입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순발력이 떨어지거나 마지막에 걸음이 무뎌지지도 않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자기 걸음은 뛰어주지만 결정력이 없다고 해야 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강하게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게 지우기도 어려워서 애매한 마필입니다. 승군 후 고전하고 있지만 만약에 선행경합이 예상되는 편성이라면 앞선에서 힘으로 싸울 수 있는 마필이기에 강선행 편성이 아닌 선행경합 구도라면 노릴 수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현군은 벗어날 수 있는 마필입니다. 3경주 곧 출발합니다. 직전 경주 7번 게이트에서 약간 늦발을 한 후 외곽 선입권에서 거리적 손해를 보며 3, 4위권 전개를 합니다. 이번 경주는 외곽의 고속 페달이 초반 강하게 추진하며 경주를 빠르게 이끌고 간 전개입니다. 직선주로에서 앞선의 마필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추입을 하기에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안쪽이 열려있어서 주로 조건은 좋았으나 초반 빠르게 선두권을 붙이기 위하여 힘을 사용하고 시종 외곽 전개를 하면서 힘 안배에 실패한 듯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끈기가 있는 마필이기에 강선행이 없는 경합 편성이라면 반드시 노려야 할 마필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더킹 클래스입니다. 부마는 채플 로열이고요. 오마는 토니 투스완. 데뷔전에서 비인기마의 서름을 딛고 강선행마인 올백의 뒤를 이어 깜짝 2착을 차지하면서 배당을 내준 마필입니다. 질주 습성 자체가 선 추입형의 마필이어서 거리가 늘수록 유리할 것으로 보였지만 휴장 이후 승군전에서 참패를 한 후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에서 살아난 뒷심을 보이며 점차 5군에 적응해 가는 듯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강한 마필은 아니어서 인기권에서는 살짝 비껴날 수 있는 마필이지만 마지막 한 발은 가능한 마필이기에 컨디션 회복을 기대해보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강한 선행마인 가자 플랜이 선행을 나가고 7번 더킹 클래스는 출발이 늦자 인코스로 들어가 내측 전개를 합니다. 이 편성은 가자 플랜, 글로리 파이터, 열린 문 등 비교적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은 경주였기에 흐름이 빨랐던 경주입니다. 4코너를 돌면서 가자 플랜이 여유있는 선행 승부를 하는 가운데 진로가 막힌 인기마, 열린문이 외곽으로 선두권으로 치고 나오고요. 더킹 클래스는 내측으로 중위권 전개를 하면서 직선주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직선주로 들어서며 걸음이 무뎌진 가자 플랜을 외곽에서 추입한 열린문이 압박하고 더킹 클래스는 내측 전개 후 진로가 막히자 외곽주로
외곽 주로로 변경 후 열린 문의 추입을 따라 들어가지만 초반 거리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3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마지막 추입에는 실패했지만 승군 이후 졸전을 펼치다 이번 경주 컨디션을 회복한 듯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번 경주에서는 마필의 상태만 괜찮다면 마지막 한 발이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롱라인입니다. 부마는 로카스텐이고요. 모마는 구룡령, 마필가는 4천만원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승부를 하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혈통적으로 장거리도 가능한 뚝심이 있는 마필인데 아직은 걸음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듯 합니다. 데뷔전에서 라온탑맵, 당찬바람, 사메락, 와일드 킹덤 등 선행 강자와의 대결에서 자리를 못 잡고 참패를 했지만 그 후 순발력을 발휘하며 승군한 마필입니다. 하지만 승군 이후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로서 순발력은 있으나 몸싸움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직전 경주는 편한 선행을 가고도 마지막 걸음이 무뎌지면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는 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선행 가능 편성이라면 언제든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마필이고 힘이 더 차오른다면 장거리도 가능해 보이는 마필입니다. 특히나 거리를 줄여 나온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롱라인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주였습니다. 비교적 약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삼성 비바가 출전 대회되면서 편한 선행이 예상된 경주였습니다. 게이트도 일본 게이트였고 문세영 기수 기승으로 기대감이 높았던 경주였습니다. 초반 손쉽게 선행을 나오며 단독 선행을 나가게 됩니다. 사코노까지도 여유있는 모습으로 앞서 나가며 직선주로 3마신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선행승부를 하였으나 걸음이 급격히 무뎌지며 하이퍼가와 아라리오에게 추입을 허용하며 결국 8착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편한 선행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무뎌진 것이라면 역시 거리가 문제였던 듯 합니다. 아무래도 1200m까지가 적정거리인 듯 보이는 마필이기에 적정거리 출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마필로 보입니다. 하지만 적정거리 출전이라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마필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발바투입니다. 부마는 한센이고요. 모마는 버터플라이, 마필가는 9천만원의 마필입니다. 드디어 문제의 마필이 나왔습니다. 한센의 자마임에도 불구하고 순발력이 전혀 없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뒤에서 날라오는 추입력은 말 그대로 날라오는 마필입니다. 그러니 경주 장면은 늘 재미가 있는데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여야 하는 마필입니다. 또한 선행 강자가 있어서 경주의 흐름이 아주 빨라진다면 적응이 어려운 마필이기에 편성이 아주 중요한 마필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걸음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눈여겨봐야 하는 마필입니다. 솔직히 국내 경마에서 추임마에게 승부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능력 있는 추임마를 늘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마가 어려운 거겠죠. 직전 경주가 발바투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경주였습니다. 왜냐하면 국산 5군에서 순발력이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은 마필들이 출전한 경주여서 편성상 이점이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하지만 초반 너무 늦발을 하면서 격차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주로도 포화주로여서 마지막 추입을 하기는 어려운 경주였습니다.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추입이 가능했어야 했는데 늦발을 함으로써 경주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마필이 현군을 벗어나려면 편성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출발만 어느 정도 된다면 선행 강자가 있어도 충분히 뒤에서 올라올 힘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출발이 늦으면 중간에 서두를 수밖에 없고 그럼 힘한 배가 무너집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마필이고 어떤 편성에 나와도 제외하기가 어려운 마필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소선호 레전드입니다.
부마는 올드 패션드고요. 오마는 소소노. 마필가는 1억 2,400만원의 마필입니다. 아마도 경마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이 마필의 이름이 왜 소소노 레전드인지 아실 텐데요. 오마인 소소노는 2009년 YTN배 대상경주에서 우승을 거둔 암말 강자였습니다. 그의 자마인 소소노 레전드 역시 워낙 고가의 마필이고 올드 패션드와 소소노의 자마이기에 혈동적 기대치가 높은 마필입니다. 하지만 작년 데뷔전에서 졸전을 펼치고 장기 휴양에 들어간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서 선행으로 1순하며 우승, 승군을 한 마필인데요. 물론 승군 후에는 아무래도 편성이 강해질 것이기에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이 마필은 암말치고는 체격도 당당하고 주행 모습이 안정되어 있어서 암말 강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현군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과연 승군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지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비교적 약편성에서 여유있게 선행으로 나옵니다. 이 경주는 용마루구가 앞선에 붙을 정도로 약한 경주였습니다. 직선주로에서 간간히 채찍을 대주며 여유있게 앞서 나가는 걸음입니다. 뒤에서 용마루구가 힘을 내보지만 넘어서기에는 능력 차가 있어 보입니다. 비록 이번 경주는 여유있는 모습이었지만 다음번은 역시 부담스러운 승군전이기에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몸값을 하려면 부지런히 뛰어야 하는 마필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아워 사이먼입니다. 부마는 사이먼 퓨어고요. 오마는 아워 킵스테드. 일단 이 마필은 호불호가 갈리는 마필입니다. 강자의 면모는 갖추고 있는데 기대만큼의 성적은 안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벌써 4세가 되고 내년이면 5세가 되기 때문에 갈 길이 바쁜 마필입니다. 데뷔 시에는 큰 관심을 끌지 못한 단순 선행마였습니다. 이전을 치르고 약 6개월간 휴양 후 재기전부터 근성이 보강되며 성과를 내기 시작한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휴양 기간 동안 근성이 좋아져 뒷심이 보강되면서 성적이 나오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휴장 후 직전 경주에서 본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졸전을 펼친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강자와의 경험도 많고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어서 컨디션만 회복이 된다면 현군은 당연히 벗어날 마필로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는 선행 강자가 대거 몰린 경주였습니다. 따라서 선행 경합은 필연인 경주였습니다. 이 경주 스타트 타임이 13초 5 이하의 마필만 5마리가 될 정도의 선행 접전 구도였습니다. 아워 사이먼은 1번 게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휴양에 따른 여파로 선행마 중에서 스타트가 늦었으며 3번 마이멤버, 2번 배다리 캔디, 5번 장수나봄, 6번 원더풀 에네시, 7번 초토마 등이 선행 경합을 벌인 경주였습니다. 4코너까지 세 마필에서 네 마필이 선행 혼전을 벌이며 결국 오버페이스를 한 경주입니다. 따라서 직선 주로에서 선입권 진행을 했던 마필들이 선전을 한 경주였습니다. 이번 경주를 보면 아워 사이먼이 다소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전개도 어려웠고요. 하지만 장기간 휴양으로 경주 감각 회복이 안 된 것으로 보이며 다음번 출전 시에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비터가 국산 5군 복병마 중에서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7번째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와일드 우주입니다. 부마는 포레스트 캠프고요. 오마는 엘치카입니다. 마필가는 3,500만원의 마필입니다. 와일드 우주는 김동수 기수가 전담으로 기승하다가 휴장 이후 박현우 기수가 연습해서 기승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승 스타일상 박현우 기수가 기승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데뷔 후 계속해서 아쉬움을 주는 마필인데요. 추입 승부를 하는 마필인데 데뷔 후 3착 3번으로 승군한 마필입니다. 비록 승군전에서 2착을 하였지만 편성이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뒷심이 좋은 마필입니다. 그런데 뒷심이 좋다고 무조건 거리가 늘어나는 것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경마 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뒷심 좋은 마필은 거리 늘려 유리해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뒷심이 좋은 마필이 경주거리가 늘어나면서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와일드 우즈도 바로미터가 보기에는 1300m까지 적정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추입이 가능하지만 거리가 늘어나면 오히려 뒷심이 떨어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현군에서는 고전할 것으로 보이나 선행 강자가 없는 편성이라면 노려야 하는 마필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의 직전 경주는 강자가 없는 혼전 편성이었습니다. 와일드 우즈가 비록 승분전이었으나 편성의 호기를 만난 듯합니다. 역시 출발은 늦어서 뒤에서 전개를 합니다. 이 경주는 외곽의 온앤 올리가 선행을 나온 경주였습니다. 3코너에서 1번 화만식 기수가 낙마를 하면서 경주가 어지러워집니다. 일단 원앤 올리가 선행 승부를 하였으나 역시 신인 기수의 한계이듯 편한 선행을 마지막까지 버티지 못하고 7번 와일드 우즈는 직선주로 해서 앞선이 열리면서 여유있는 추입으로 2착을 차지합니다. 어쩌면 와일드 우즈는 전개의 운도 따라준 경주였습니다. 하지만 선행 강자가 나오는 편성에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하는 마필이기에 편성이 중요한 마필입니다. 8번째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천은짱입니다. 부마는 피스크룰즈, 모마는 인벤토리, 마필가 2천만원입니다. 이제 19전을 뛰면서 5군에 머물고 있는 마필이기에 더 기대할 건 없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편성만 잘 만난다면 이 마필이 한 번쯤은 배당을 낼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 전개를 하는 마필이나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게이트 이탈 후 밀면서 선행을 강탈하는 마필이기에 앞선이 약하다면 3코너 이후 무빙으로 선행을 갈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검증이 안 된 선행마가 인기마일 경우 이 마필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물론 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배당을 노리고 가야 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어쩌면 천은짱에게는 입상의 기회였던 경주였습니다. 출발 시 축마였던 3번 조지킨이 늑발을 하면서 우승권에서 멀어졌고요. 약선행마 4번 빅플랜이 선행으로 나선 경주입니다. 게이트 2.1번 천은짱이 강하게 몰았다면 재미있었을 경주였지만 4번 빅플랜이 강하게 내측으로 전개하면서 안게이트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4코너 이후 천은짱이 외곽으로 전개하며 마지막 추입을 시도하지만 빠르게 붙었던 10번 센토사가 추입을 하면서 결국 뒷선 전개 마필들이 입상을 한 경주입니다. 아마도 천은짱이 1번 게이트가 아닌 중간 게이트였다면 선행 강타를 할 수도 있는 경주였습니다. 다음 번 경주는 편성이 더 강해지겠지만 검증 안 된 선행마의 경주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될 마필이고 들어오면 배당입니다. 9번째로 소개해드릴 마필은 페더럴 킹입니다. 부마는 페더럴 리스트고요. 모마는 펠라피네입니다. 출전 시마다 복병권의 인기를 받으며 늘 아쉬움을 주는 마필입니다. 앞선을 가면 뒤가 짧고 후미를 전개하면 늘 거리와 시간이 아쉬운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기본 능력이 없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마체중도 좋은 편인데 아무래도 부중을 타는 듯한 마필입니다. 안게이트보다는 외곽에서 무빙을 하는 전개가 더 나아 보이고요. 앞으로 장래기대치가 많은 마필은 아니지만 현구는 벗어날 능력으로 보이기에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하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선행형의 마필보다는 선입과 추입형 마필들의 능력이 더 뛰어난 편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기마인 10번 사람이라는 별이 외곽이지만 쉽게 선행을 간 경주이고 더불어 11번 게이트의 페더럴 킹도 동반 선행으로 앞선을 장악한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어찌 보면 4코너 돌면서 승부가 결정난 경주입니다. 앞선에 있던 3번 가도브 삭스나
5번 윈드리버는 1400m를 소화하기에는 짧은 마필이고 추입력 있는 2번 만세나 1번 황금 도야지 등은 항상 늦추입으로 아쉬움을 주는 마필이기에 10번 사람이라는 별이 선행을 강하게 끌고 갔기 때문에 앞선의 말들로 입상이 끝나는 경주였습니다. 어쩌면 페더럴킹의 김하연 기수가 비록 신인 기수이지만 사람이라는 별의 선행시 잘 따라 나와준 것이 이착을 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이 마필은 이런 전개를 해야지만 입성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안게이트보다는 외곽일 때 오히려 더 노려볼 만한 마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마필은 하루온입니다. 부마는 스트라이크 어게인이고요. 모마는 하루에, 마필가는 4천만원의 마필입니다. 순발력과 뒷심을 겸비한 마필이나 생각보다 발전이 더딘 마필입니다. 물론 육전을 치르고 승군을 한 마필이기에 승군전에서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다가 안말이지만 체격도 당당한 편입니다. 지금까지는 순발력과 뒷심의 밸런스에 기복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의 발전 기대치는 있어 보이는 마필입니다. 승군전에서 어쩌면 복병권에서 재미있는 승부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는 국산 육군의 약편성이었습니다. 선행력은 있으나 뒷심 없는 7번 샤인 파이터가 쉽게 선행을 나가고 선입권에서 8번 하루온이 여유있는 전개를 펼칩니다. 직선주로에 접어들면서 하루온이 앞선 마필을 여유있게 넘어서며 선두로 나가고 10번 커리어 하이가 동반 추입을 하면서 앞선 말이 무너진 경주입니다. 아무래도 약편성 경주였기에 특별한 경합 없이 하루온이 여유있게 우승한 경주입니다. 이 정도 모습이라면 승군전에서도 통할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바로미터가 추천하는 서울 국산 5군마 중에서 복병마 10마리를 소개하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경마가 재개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어려운 시국 반드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